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의학백서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네, 미란 씨. 네. 고령화, 운동 부족, 스마트 기기,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보다 좀 뒤죽박죽이라서 뭔가요? 뒤죽박죽. 뭐 별거 없고요.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척추 질환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척추 질환은요. 전체 인구의 80%가 평생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큼 흔한 질환은 물론이고요. 네. 그처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연세바른병원의 문병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이 시간에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먼저 이 척추 구조를 먼저 알고 간다면 이제 나중에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척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맨 위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척추뼈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단단한 뼈가 되겠고요. 네. 뼈하고 뼈 요 사이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디스크, 물렁뼈 아니면 뭐 추간 한문으로는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관절 역할과 또 이제 우리 몸에 그 충격을 좀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네.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또 약해질 수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병이 생기면 네.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게 단면도인데요. 네.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원판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디스크 하는데 뭐 추간판, 뭐 물렁뼈, 한국말로 물렁뼈 하고요. 그래서 그 디스크의 병이 생기면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디스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척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라는 증상을 느끼면은 아무래도 이 허리 디스크라는 걸 바로 떠올리시거든요. 원장님이 허리 디스크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이게 MRI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그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것인데요. MRI 보시면 그 마디마디에 하얀 것들 원판으로 길쭉하게 생긴 게 바로 디스크인데 이렇게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길게 내려가는 것이 허리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네. 조금 좀 시간이 지나고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그 디스크가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지만 요 4번만 여기가 까맣게 4번인데 보입니다. 3번이 까맣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뭐 퇴행성 변화다 아니면 뭐 블랙 디스크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디스크가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요때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가 약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유든 간에 디스크 뒤에 막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밖으로 뒤에 튀어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섬유륜까지 같이 튀어나오게 돼서 뒤에 이 하얀 게 이제 신경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신경을 이렇게 심하게 누르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엉치, 다리, 발등, 발가락 뭐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병이 바로 허리 디스크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많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도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허리 디스크랑 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죠. 네. 어떤 질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네. 단면도입니다. 네.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척추관, 이거 허리 디스크, 네. 추간판이라고 그러고요. 네. 뒤에는 이렇게 또 뚜껑뼈가 있어요. 우리 신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뼈가 있고 양 옆으로 관절이 있고요. 이것들 그리고 뼈 안에는 이제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그 통로를 만드는데 그 통로 안에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이 통로의 네. 이름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동그랗게 잘 보여야 되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자꾸 허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망가지듯이 사람 허리도 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뚱뚱하게 펑퍼짐하게 퍼지게 되겠고요. 네. 관절도 굵어지면서 안쪽으로 밀고 나가게 되겠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하면서 이 척추관이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네. 이게 삼각형명으로 좁아지면서 안에 있는 신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이 허리, 엉치, 다리로 가는 신경인데 신경이 눌려서 허리하고 엉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 앞에 있는 물렁뼈 자체가 튀어나온 디스크 병하고 네.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예. 원장님. 이 증상적인 면에서 좀 어떤 차이를 좀 보이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허리 디스크든 척추관 협착증이든 네. 어떤 뒤에 신경을 눌러서 아픈 거기 때문에 그 신경이 다리 신경이거든요. 허리, 엉치, 다리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는 증상은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면밀히 좀 자세히 보면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아픕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허리를 세수하려고 허리를 살짝 숙이는데 허리, 엉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프다 하면은 허리 디스크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허리를 펴게 되면은 더 많이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 허리를 펴게 되면은 신경관이 더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신경이 더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거고 허리를 네. 구부리면은 신경관이 조금 펴져서 증상이 좀 완화가 되겠고요.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초반에 허리가 먼저 아파지면서 계속 그것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엉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파질 수가 있는데 허리하고 다리가 동시에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난 허리는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허리는 괜찮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것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아플 수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는 아프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엉치, 다리가 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이거 같은 원리지만 이제 허리 디스크는 앉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더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면 더 아픈 거랑 같은 원리가 되겠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앉으면 굉장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심하신 분들은 앉거나 서거나 뭐 계속 아프신데 오히려 이제 서서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겨고 아파서 어떤 분들은 뭐 쉬다 뭐 터질 것 같다, 마비가 온다, 저리다 이런 증상이 생기시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꼬부리가 앉아서 계시면 편해지고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고요. 네.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의 뭐 자가적인 진단법을 보면 일단 내가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게 되면은 다리가 들 때 다리가 많이 당기고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되겠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아무리 다리를 들어도 통증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이런 것이 좀 다른 문제가 되겠고요. 허리 디스크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젊으신 분들, 뭐 20대, 30대, 40대에서 많이 오게 되겠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아무래도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50대 아니면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렇게 막 앓고 계신 분들이 이 고통을 참다가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또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또 한 번 병원 가기를 이렇게 망설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도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공학이 발달되면서 사람 허리를 치료를 하는데 절개하지 않고 네. 비수술적으로.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는 이제 절개해서 사람 몸의 뼈를 어느 일부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이고요. 네. 비수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사람 몸을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비수술적인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약이나 안정, 뭐 운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호전이 없으면 비수술적 치료하는데 비수술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고주버스의 감압술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은 신경 소형술, 뭐 이게 아니면 경막의 내시경 네. 시술, 아니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각각 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치료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복합적으로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적절한 MRI 검사에 상해서 심한 정도라든지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개발이 되면서 네. 실제적으로
그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시술을 하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수술을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로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원장님 어떤 대상을 상대로 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오래 앉아 있을 때 아무래도 허리에 묵직한 느낌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시술 대상이 되겠고요. 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에게도 이런 시술 대상이 되겠고 앉아서 일어나려고 할 때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서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서 있다가 앉으려고 그럴 때 허리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시술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 병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둘 다 이제 디스크 자체가 망가지는 건데요. 이것들이 이제 신경을 누르죠, 다리 신경.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허벅지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벅지, 뭐 종아리, 네. 발등, 발바닥, 발가락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아픈 경우, 뭐 아프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그 적절한 시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하니까 말도 어려운 것 같고. 어렵죠. 네, 어떻게 시술을 받으면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것은 뭐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다란 바늘. 이 바늘 끝에서 사람 몸에 사용하는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바늘이기 때문에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제 국소 마취 하에서 그 아픈 디스크에 직접 삽입을 해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아픈 디스크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뭐 2, 30분 정도 걸릴 간단한 시술이고 뭐 치료나 뭐 감염의 기회가 적은데 디스크 병 자체 단순히 물리 치료나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먼저 검사를 하게 돼요. 이제 내가 어디가 아픈 거를 정확히 좀 검사를 해서 뭐 4번 마디가 뭐 디스크가 많이 나왔다, 오른쪽으로 나왔다, 왼쪽으로 나왔다,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가느다란 요게 하얀 것이 가느다란 바늘입니다. 요렇게 가느다란 바늘을 직접 삽입을 해서 아픈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 이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좀 많이 나오신 분인데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기다랗게만 생겼는데 요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 디스크라는 게 이제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아픈 부분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꺾어지게 이게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디스크에 그 겉에는 질긴 섬유륜이고 안에는 수액인데 수액을 살짝 어느 정도 고주파로 분해를 시켜서 그 안에 높은 압력을 낮춰주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신경이 감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액 감압, 뭐 수액 성형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허리 디스크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어떻게 시술되는지 영상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전신 마취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국소 마취하고 그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면서 아픈 부위에 직접 저렇게 이제 관을 삽입해서 이제 여기 이제 고주파 관인데 끝에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픈 부위에 이제 정확히 튀어나온 부위에 정확히 닿게 되죠. 네. 바늘이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고주파를 이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고주파가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2, 30분 정도 걸리고요. 뭐 입원하실 필요는 없고 한 2, 30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안정했다가 바로 일상생활로 들어가게 일상생활 하시게 되면 네. 되겠습니다. 절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염증의 기회도 좀 많이 적어졌고 좋은 치료 방법이 개발된 것이 바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그 후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술 사례 좀 알 수 네.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울긋불긋한 거 있죠. 네. 이제 네. 파랗기도 하고요. 예, 여기가. 이게 저기선 체열 검사라고 합니다. 내 네. 몸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어디 신경이 많이 망가졌느냐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요 뒷모습이니까 이쪽이 왼쪽 다리죠. 네. 왼쪽 다리 파랗게 보이는 것이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신경이 눌리면은 아픈 다리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시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온도를 떨어졌다는 걸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인데 허리가 보통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허리 통증 계속 있으셨는데 이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원해야 되고 뭐 한두 달 안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비술적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좀 시술을 해드렸던 분입니다. 뭐 전신마취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시간만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하시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셨던 분이에요. 디스크가 네. 이제 골프를 하시다가 이제 허리가 갑자기 삐끗하시면서 통증이 생기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수액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니까 그 뒤에 있는 눌렸던 신경이 바로 풀리면서 통증이 바로 완화됐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앞서 그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 또 다른 또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고주파는 그 옆구리를 통해서 디스크 안쪽에 디스크 있는 병을 치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안에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바깥에도 이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 주변에도 굉장히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바깥쪽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치료 방법이 바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경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신경 바깥쪽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건데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 꼬리뼈 위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예. 구멍이 우리 허리 디스크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국소마취만 해서 이제 그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해서 관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건데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간단한 비수술 치료인데 국소마취에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주파라든지 이런 경막의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세가 많거나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서 시행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처음에 개발됐던 것이 아무래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딱 수술 후에 잘 됐어요. 잘 됐는데도 내가 통증이 남아있거나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했던 것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라고 하는데 거기다 경막의 내시경을 보면 내시경이라는 건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하면서 네. 치료하는 건데 MRI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정확히 MRI에서 나타나지 않는 눈으로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레이저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문제 있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디스크 크기를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고주파도 디스크를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 뭐 협착증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원장님께서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술방에서 하는데요. 전신마취 하는 건 아닙니다. 국소마취 환자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시경입니다. 이제 네. 우리가 하는 위 내시경하고 다르고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꼬리뼈로 들어가서 보는 내시경입니다. 아주 가느네요. 예, 굉장히 가느다랗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픈 부위까지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직접 저렇게 보시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위내시경 하듯이 보듯이 똑같이
허리에 있는 그 내시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이제 보시면 딱 보이시죠? 주변의 신경하고 신경 주변의 유착하고를 좀 보면서 직접 저렇게 약물로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기계적으로 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크가 있거나 네. 그리고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 수술이에 제대로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술 시간은 한 뭐 15분 정도 걸리고요. 한두 시간 정도 안정하시면 되고 전신마취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경막의 레이저 내시경 시술 또한 시술 사례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허리 디스크 그 수술인 경우에는 그 여러 마디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물론 네. 이제 수술하는 데는 어렵진 않지만 수술을 힘들게 하고 환자분도 힘들게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 마디인 경우 여러 마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고통대로 받고 뭐 결과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마디 협착증이 그러네요. 생기셨어요. 이거 이 수술을 하려면은 4마디, 5마디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많은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런 분들 경우에 꼬리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꼬리뼈 예.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10년 동안. 뭐 오랫동안 참으시다 보니까 여러 마디가 안 좋은데 시술하고 나서 바로 통증이 많이 사라졌던 그렇군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최근에는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두 가지 시술법이 합쳐져서 또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효과 또한 참 좋다고 하는데요. 이 준비된 영상 보면서 그 시술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더 효과를 가져오게 네. 됩니다. 이 그림은 고주파 쇠 감압술. 지금 보시면은 옆구리로 통해서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좀 많이 나왔으면서 뒤에 유착이 있거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인데 저렇게 고주파를 사용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고주파를 이용해서 감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아픈 네. 부위,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는 게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인데 고주파를 사용하면 수액이 분해되면서 안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뒤에 눌렸던 신경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심하게 나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유착이 생기거나 그러면 수액 감압술만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꼬리뼈 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경막의 공간입니다. 경막의 공간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유착이 있으면 유착을 박리하고 이렇게 좀 나가는 것이 이제 레이저입니다. 네. 그래서 수액 감압술을 했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좀 남았으면 경막의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넣어주는 이런 그 치료법. 그 양쪽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디스크나 증상이 아주 심해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이나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시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간단한 수술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술 경과는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옆구리로 네. 고주파를 치료하면서 꼬리뼈로 동시에 하는데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한 그렇군요. 30분 정도 걸리고요. 네. 뭐 안정하는 것도 한두 시간 정도 안정해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5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디스크를 좀 감압시켜서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네. 꼬리뼈를 이용해서 내시경이 들어간 거죠. 내시경이 들어가서 그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면 뒤에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 유착이 이제 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신경을 막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유착을 박리해주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디스크를 다시 넣어서 치료를 해줬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다른 시술 사례 또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너무 아프셔서 이제 그 침대로 구급차를 타고 오셨던 분이신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 허리라는 게 그 수학 공식처럼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덜 많이 아프고 적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적게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경미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 막이 찢었다거나 네. 그 수액이 압력이 높아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주변에 염증 반응이나 유착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압력을 디스크 자체의 압력을 낮춰주면서 동시에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아픈 디스크를 좀 아픈 신경 유착이나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해주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다행히 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좋아졌던 분이십니다. 네. 네. 이 마지막으로 어떤 병이든지 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그렇죠. 중요한데요. 이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원장님? 예,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부분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죠. 네. 주부분들 일 많이 하시는데 그 빨래를 하시느라고 쪼그리가 앉으신다거나 우리 청소할 때 아무래도 이제 허리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구부려서 청소를 하시게 되는데 웬만하면 설거지나 청소하실 때도 허리를 곧곳이 세운다든지 그 쪼그리고 앉는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자를 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게 되겠고요. 허리가 아프면 초기에 그 치료를 하셔야 이것들이 더 진행돼서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게 되니까 허리가 아프시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을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해 주신 연세바른병원의 문병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